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양유업 관련한, 남양유업 매각 관련한 이슈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게 일부였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지난 시간에는 한엔컴퍼니가 남양유업을 빠르게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은 블라인드 펀드라는 돈이 이미 갖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스페셜 시츄에이션이라는 이제 힘든 기업을 힘들 때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서 인수했다가 나중에 회복시켜서 매각을 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의 스페셜 시츄에이션 전략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과연 남양유업이 이 한행컴퍼니와 했던 이 딜이, 매각 딜이 과연 정상적이었던 걸까? 정상적이지 않은 측에서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파킹 딜이라고 합니다. 그 파킹 딜이 무엇이고 왜 남양유업이 그 파킹 딜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남양유업과 한행컴퍼니는 왜 이런 일을 꾸몄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뉴스를 살펴보면 남양유업 품은 한행컴퍼니가 파킹딜 의혹이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남양유업과 한행컴퍼니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파킹딜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이제 경제 관련 키워드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파킹딜은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꾸민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찾아오는 계약. 현대그룹의 예전에 구조조정 목적으로 오릭스 PE, 지금 저희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한행컴퍼니라는 PE가 인수를 하는 거죠. 이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대증권을 오릭스 PE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뒤 이면을 보니까 실제로는 현대상선, 이 현대상선도 현대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이 우선 매수 청구권과 콜옵션을 갖게 되면서 결국에는 오릭스 PE한테 잠깐 이 현대증권을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되사오는 구조였던 거죠. 실제로는 매각할 의사가 없는데 우선은 면피용으로 지금은 팔아놨다가 나중에 가져오는 그런 형태를 파킹 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런 시장 경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면 매각자와 매수자는 그 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양유업이 왜 파킹에 해당할까요? 파킹에 해당하려면 우선 콜옵션이나 우선 매수 청구권, 여기에 나오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나중에 매수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엔컴퍼니죠. 한엔컴퍼니가 이제 우선은 샀지만 나중에 남양유업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우선 매수 청구권, 남에게 팔 때 우선해서 이 매각자들한테 너네가 살래? 라고 하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줘야지만 남양유업 측에서는 빠르게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공시상에는, 이 남양유업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상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파킹이라고 볼까? 첫 번째 이유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될 때, 회사를 매각하고 회사를 인수하게 될 때 주는 프리미엄, 즉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짜리 회사를 산다고 봤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50%를 붙여서 500억 원을 붙여줘요. 그래서 1,500억 원의 회사를 사거나 아니면 100%를 붙여서 2,000억 원을 사거나,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이 회사를 경영권을 인수해서 이 회사의 전반적인 자산과 이 회사의 영업에 대해서 참관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얻게 되는 그런 법적인 또 경영적인 그런 프리미엄, 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흔히들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주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이게 논문으로도 발표된 적이 있는데 적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가의 45% 이상이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논문들도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행컴퍼니도 남양유업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던 겁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적자를 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사실상 인수가를 책정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한행컴퍼니도 2019년에 그 남양유업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이 회사의 가치를 산정을 했는데 남양유업을 2019년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에비타는 그 상각전, 그리고 상각전 텍스 세금 지불 전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영업이익과 같이 생각되고요. 에비타 멀티플을 적용하면 5배 전후인데 동종업체인 메일유업도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 그만큼 경영권을 인수하는데도 프리미엄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M&A 업계에서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파킹이 아니냐, 이게 왜 홍원식 이 회장 일가,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자기들의 경영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야 할 프리미엄도 주지 않은 채 싸게 팔았느냐 라고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딩의 문제입니다. 비딩은 소위 말해서 입찰리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봤었죠. M&A를 준비하고 그러면 전략 수립, 대상 선정, 실사 밸류에이션, 그 실사에는 커머셜, 파이낸셜, 텍스, 리걸 뭐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조사와 밸류에이션, 기업까지 산정이 끝나면 입찰, 예비 입찰과 본 입찰로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살지, 어떤 법인들이 이것을 살지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전체가 뭐 짧으면 3개월, 정말 길게 되면 1,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기간인데 이 남양유업의 그 매각 관련해서는 3주에서 4주밖에 안 걸렸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한행컴퍼니가 예전부터 그 남양유업을 관심사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1,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근거로 제시를 되고 있긴 한데 이상한 것은 이 예비 입찰과 본 입찰이 이 남양유업 매각에는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고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재 파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경쟁 방식의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입찰에서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입찰 금액 규모, 얼마에 살지, 자금 투자 방식, 누구 돈으로 이제 살지,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증빙, 과연 이 돈을 실제로 낼 수 있는지 증빙을 하고 인수의 경영을 어떻게 할지, 종업원 고용을 어떻게 할지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평가해서 입찰을 통해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매수자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곳이 하림, 그 다음에 쌍방울 계열사인 광림, 그리고 다른 사모펀드들 이렇게 다양하게 참가를 하고 있고 이 입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매수자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행컴퍼니가 인수를 바로 했던 겁니다. 이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기도 하고 남양유업이 물론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긴 했지만 건실한 회사, 그리고 오래된 1964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오래된 회사인데 과연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남양유업 매각건이 파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러면 한행컴퍼니와 남양유업 그 홍원식 일가는 파킹을 했을까?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때문입니다. 양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산을 팔거나 어떤 것을 이제 매각을 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한 22%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양도세는 거래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 100억짜리를 팔면 뭐 22억을 내면 되고요. 1000억짜리를 팔면 220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왜 없는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남양유업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4,500억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2천억 원에 팔았다 라고 치게 되면 예를 들어 20% 양도세라고 하면 400억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4천억에 팔았다고 하면 그거의 2배인 800억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원식 일가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낮춰서 파는 것이 자기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지 않았고 빠르게 매각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왜냐면 입찰을 거치게 되면 다들 자기가 인수를 하고 싶어 해서 가격을 높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파킹을 했을 수가 있다. 그것을 저희가 예전 기사를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보면 이게 2021년 3월 2일 얼마 전의 기사인데, 남양유업이 코로나 때문에 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뭐 약간 잘못된 행동을 했던 거, 그리고 매각 이전의 일입니다. 승계에 숨돈 놓은 홍건희식 남양유업 회장 증여세 660억 어쩌려고.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홍 회장이 혼자 그룹의 절반 이상 지분 51%를 갖고 있어서 이게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기사입니다. 왜냐면 이 홍원식 회장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이제 후계 구도가 확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홍원식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넘기려고 하면 증여세가 굉장히 높은 세율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홍원식 회장이 승계 준비가 안 됐어요. 사모펀드에다가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게 내고서 우선은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깁니다. 나중에 3년에서 5년 뒤에 사모펀드가 어느 정도 이 회사를 잘 가꾸고 잘 정리를 해요. 구조조정을.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들의 아들들이 사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녀 상속 관련해서 이 지금 홍원식 회장이 70대입니다. 1950년생이기 때문에 이미 70대를 넘어섰고요.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홍원식 회장이 계속해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올해 2월에는 장남 홍진석 씨를 경영에 전진 배치를 했었어요. 조직 개편을 하고 이 홍원식 장남인 홍진석 상무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 기획 마케팅 총괄 본부의 상무로 올라섰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사실상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2013년에 대리점주 갑질 논란이 한 번 있었고요. 2019년에는 창업주 외손녀 마약 투약 사건, 2020년에 뭐 비방 댓글 논란, 2021년에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체도 주가를 보시면 10년 주가를 보시면 117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25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뭐 60만 원대로 회복이 된 겁니다. 상당히 부침이 굉장히 있고 회사의 이익 자체도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회사의 이미지도 제고를 해야 되고 실적도 안정적이게 만들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미지가 좋지 않은 재벌 총수 일가가 하는 것보다는 사모펀드에 맡겨서 그것을 위임하고 나중에 3년이든 5년이든 사모펀드가 팔 때에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게 더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파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승계와 그런 증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장이 자기의 이미지도 뭔가 더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로 이제 빨리 지분을 넘겨버리고 회사의 체질 개선을 하는, 그래서 한행컴퍼니와 남양유업이 이렇게 빠르게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문제가 이거입니다. 이 회사는 상장사입니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총수 일가의 회사가 아니에요. 이미 개인 주주들이든 기관 투자가든 주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도 보시면 이 회사가 외국인 기관 투자가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자, 2021년 5월 기준으로 주주의 현황을 보시면 First Eagle 글로벌 펀드라는 곳에서 5.55%를 갖고 있고요. 여기는 해외 펀드겠죠? 이 펀드 말고도 개인 투자자들도 이미 23.5%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과연 파킹딜이었고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제대로 공시를 해야 됐을 텐데 실제 공시사항에는 아무것도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 파킹딜이 맞았고 나중에 이것이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공시에 대한 문제가 또 한 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에 대해서 이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곳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상장법인은 주주들,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해야 합니다. 남양이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주주들에게 자기들의 그런 방향성을 알리지 않고 정말 기망을 한 것이라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거기에 맞는 처벌이나 거기에 맞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